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된 가운데 빗가람 혁신도시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낮은 탓에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세금 수백억 원을 지원받은 한 장애인협회에서 협회장의 비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제도 미비로 마땅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분양 당시 안내가 없었던 정화조와 저류조가 설치됐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장이 대형 K-팝 공연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광주와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빗가람 혁신도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 대지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인데 광주 도심은 대부분 비껴갔지만 용적률이 낮은 혁신도시는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인 이 아파트의 세대당 대지 면적은 7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대상입니다. 혁신도시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 보니 국민평형 아파트 대부분이 대지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광주 지역 아파트들은 규제를 피했는데 10km나 떨어진 혁신도시 아파트들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탓에 어쩔 수 없이 전세 세입자를 받았던 집주인들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난은 더 가중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 한 2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빗가람동은 10km가 넘게 떨어져 있고 가격도 뭐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나주시는 이 같은 현장의 우려와 불만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전달했습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빗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수혜는 광주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도 10km 떨어진 나주 혁신도시가 더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된 상황.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하지만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협회장의 성희롱과 폭행 등 비위가 반복됐지만 마땅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한 제재가 왜 어려운지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가 위탁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한 장애인협회. 최근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236억 원이 넘는 공적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협회장을 둘러싼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폭행 피해를 입은 직원은 최소 5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협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됐고 협회장은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현행법상 협회장 개인의 비위는 이사회가 다룰 사안으로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에 딱히 근거한 내용이 없어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인 장애인협회 정관이랄지 아니면 내부 취업 규칙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다뤄주실 문제죠. 전문가는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닌 만큼 이번 사안을 노동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확하게 피해와 인권 침해와 성희롱이라는 부분으로 가야 행정도 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애 문제라고는 할 수 없죠.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인 만큼 대표자 비위에 대한 책임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C 허재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확산하는 동안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휴가에서 뒤늦게 복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휴가 첫날인 이달 1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핵심 증거인멸 의혹을 보고받은 뒤에도 일정을 이어가다 나흘 만인 5일 오후 청사에 출근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김 청장도 수사 대상이 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한편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은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광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당시 안내와 실제 조성이 다르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나 오수를 담아두는 저류조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건데 그 현장을 양유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북구의 1,5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분양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오수 처리 시설인 정화조가 모습을 드러냈다며 반발합니다. 관리 과정에서의 악취 발생이나 이른바 정화조 뷰가 되는 등 혐오 시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곧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 악취가요. 그런 설명 당연히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조감도에도 물론 없었고 또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과 토사를 저장하는 저류조를 발견했는데 이 역시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빗물과 같은 우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놓는 저류조입니다. 입주 당시 홍보물에는 숲으로 표시돼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흙탕물이 차 있고 구조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들은 어린이 안전사고 가능성과 모기 등 해충 발생 우려, 빗물에 떠밀려온 쓰레기로 미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 시행사에 문의했을 당시에는 저류조가 아닌 인공습지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사는 정화조의 경우 인조잔디와 차폐 식재를 통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저류조 역시 안전펜스 추가와 조경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등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시행사와 입주 예정자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늦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오늘 밤 5에서 50mm,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20에서 6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남동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엑스포장을 대형 K-팝 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5만석 규모의 이른바 K컬처 아레나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수를 포함해 지자체 간 유치전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대규모 K-팝 공연과 한류 축제 경험을 갖춘 여수 엑스포장. 2012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교통과 숙박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엑스포장 활용 방안이 묵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수시가 대형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나섰습니다.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 교통, 그다음에 철도 이런 것도 많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체부가 추진 예정인 스포츠 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사업, 이른바 K컬처 아레나에 여수 엑스포장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 공모에 나섭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각 한 곳씩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수시는 X포장 국제관 A동부터 D동까지 7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4천억 원을 들여 대형 공연장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9월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해 사업 타당성 기본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경기 파주와 광명, 오산, 충남 천안 등 5개에서 6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 아레나 유치는 꼭 필요한 일이다. 가물 국회의원과 여수시 그리고 여수광양만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막대한 사업비 조달과 경제성 확보,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여수시가 대형 K-팝 공연장 유치를 통해 오랜 수건인 엑스포장 사후 활용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목포대교의 야간 경관 조명이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연출 기법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목포의 밤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고화도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새롭게 디자인한 야간 경관 조명으로 생활인구 100만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밤바다에 목포대교 야간 경관 조명이 다채로운 불빛을 쏟아냅니다. 주탑에서 와이어로 이어지는 은은한 불빛은 학이 날개짓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다른 옆면의 라인바는 3가지 형태의 불빛으로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교각 조명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목포대교 야간 경관 조명에 들어간 LED는 1,100여 개. 최신 LED를 통해 역동적으로 구현된 목포대교의 야간 경관 조명은 고화도와 평화광장으로 이어지며 목포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불빛도 볼만하지만 다리 위를 지날 때 비춰지는 조명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목포시의 야간 경관 조명 디자인 개선은 생활인구 100만 달성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시사철 야간에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벗삼아서 걷고 또 낭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리와 우리 이곳 유달 해수욕장 주변이 함께 연계되고 연결되는 목포시는 2달간 시범 운영을 하면서 현장 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해안선을 따라 경관 조명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빛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이렇게 대반동 경관 조명 사업 준공과 더불어 반세기 만에 인구 20만이 무너지며 인구 감소 도시로 전락한 목포시. 야간 경관 조명 디자인 개선에까지 공을 들이며 민선국이 생활인구 100만 달성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순천 젖소농가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당국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지뷰장에서 시행한 원유 브루셀라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혈청 검사 결과 젖소 13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돼 송아지 4마리 등 1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사육 농가에서 혈청 검사를 하고 소독 등 차단 방역도 강화했습니다.